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디파이 탈중앙화된 금융 알아보기 첫 번째 시간으로서 디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처음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DeFi는 Decentralized Finance의 약자인 DeFi라고 부릅니다. 저희가 이제 Decentralized Finance, 그러니까 centralized, 중앙화된 파이낸스가 아니고요. 이제 탈중앙화된 금융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어떤 금융 시스템인데요. 이 시스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첫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바로 DeFi란 무엇인가, 그리고 탈중앙화된 금융과 기존의 금융 시스템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DeFi의 어떤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렸듯이 DeFi란 그 탈중앙화된의 뜻을 뜻하는 Decentralize, 여기는 Decentraliz라는 Decentralize와 금융을 의미하는 Finance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Decentralized Finance의 합성어인 DeFi는 바로 탈중앙화된 금융 시스템을 줄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즉, 정부나 기업 등 여러 어떤 금융 시스템과 다르게 주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는 분산 네트워크를 통해서 중앙기관이나 감독기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말 그대로 탈중앙화된 금융 생태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DeFi라는 것 자체는 아직까지 어떤 현실적으로 저희 현실 세계에서 이용하는 금융 시스템은 아니고요. 아직까지 개발되어 가고 있는 이상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금융을 제공하는 쪽과 금융 서비스를 받는 이용자 사이에서 보통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은 뭐 은행이나 증권사, 카드사 이런 어떤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과 그리고 이제 금융 서비스를 받는 사용자들. 그러니까 금융 서비스라는 것이 보통은 저희가 어떤 그 금융 계좌에 돈을 맡기는 이용자가 있고 또 대출을 받는 사람도 있고 또는 뭐 여러 가지 외환, 달러나 엔화 등을 교환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런 사용자들 어떤 사이에서 이제 기존에는 중개자 역할을 하는 어떤 에이전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금융 서비스라는 것을 이용할 때 은행이나 증권사나 카드사 같은 중개자가 있는데 이런 어떤 중간자들이 사실 금융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은행이나 증권사나 카드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수수료를 지불을 하고 서비스를 받았었는데, 저희는 뭐 이런 어떤 금융 형태의 시스템을 과거부터 이용했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큰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고 쭉 사용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DeFi 구조, 새로운 형태의 탈중앙화된 금융 시스템에서는 어떤 그 인터넷 연결만 가능하면은 그 은행에서 개설된 일반적인 어떤 금융 계좌 없이 그리고 카드사에서 발급한 신용카드 같은 것도 없이 인터넷만 연결이 되면 블록체인 기술로 금융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예금, 적금은 물론이고 우리가 보통 금융 서비스 통해서 이용하는 송금이나 결제나 보험 상품 가입이라든지 투자 상품 가입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이론적으로 이용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보통 뭐 은행이나 증권사의 금융 서비스를 이용을 할 때 거기에 이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앙화된 시스템에서 모든 금융 거래 내역들이 다 기록이 되고 있었는데 이제는 기존 금융 시스템을 블록체인을 통해서 대체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지금까지 이용했던 화폐 대신해서 요즘에 많이 회자되고 있는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송금, 대출, 그리고 예금, 적금,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어떤 탈중앙화된 그런 금융 시스템을 DeFi 탈중앙화된 금융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뭐 지금까지 저희가 이용하고 있는 금융 시스템으로도 충분히 잘 살아왔고 그리고 큰 문제 없이 이용을 했는데 왜 이런 새로운 형태의 탈중앙화된 형태의 금융 시스템을 이용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어떤 탈중앙화된 금융 시스템이 주는 장점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가질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뭐 암호화폐라든지 뭐 블록체인, 웹3 같은 그런 어떤 새로운 형태의 기술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디파이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일반인들에게 가장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디파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기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이런 어떤 기술이 도입이 됐고 그리고 앞으로 부상을 하고 있는지 그런 배경에 대해서 그리고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이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길래 이렇게 새로운 형태의 디파이 금융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또 질문, 문제의식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제 탈중앙화된 금융 시스템과 기존 시스템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디파이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바로 들어가도 되지만 이렇게 왜 새로운 디파이라는 기술이 도입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배경으로 이렇게 디파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많이 이제 도입을 하려고 노력하는지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디파이, 즉 탈중앙화된 금융이 세상이 도래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전통적인 금융기관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사진을 보시면 저희가 보통 이용하는 은행에 갔을 때 그 접수 창구들에서 이제 은행원들과 어떤 고객들이 서로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사실 금융은 우리 사회와 경제 시스템에서 가장 핵심적인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고 또 기업이 경제 활동을 하고 또 정부가 한 사회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어떤 돈이라는 부분은 큰 어떤 중요한 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죠. 즉 금융기관은 경제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자금의 순환을 촉진하는 중개자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모든 분들이 원하는 만큼의 자금을 대부분 가지고 있지 못하죠. 그러니까 뭐 저희가 월급을 받아서 저축을 하고 또 적금도 들고 또는 여러 가지 뭐 금융 서비스 이용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금융이라는 것은 바로 필요한 자금을 적시적소에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일반인 관점에서 봤을 때 부동산을 구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요즘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자기 돈을 가지고 집을 구매하는 경우는 대부분 없습니다. 금융기관의 대출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대출을 한다라고 할 때 그 말은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보면 공급을 해주는 역할을 하죠. 이거는 이제 가정에서의 관점이고 기업의 관점에서는 기업은 자금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을 하고 필요한 물품도 구매하고 직원들의 월급도 지불하고 투자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자금을 적시적소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도움을 많이 받게 됩니다. 뭐 이거 외에도 뭐 외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투자 등에 대해서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도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은행은 일반 고객들로부터 예금을 수탁하고 개인과 기업 그리고 기타 금융기관 및 정부에 신용 한도를 제공하는 금융산업의 한 축입니다. 은행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하지만 개인과 기업의 현금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어떤 중개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은행은 예금, 출금 또는 이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금이 필요한 이들에게 신용 한도를 제공해서 통해서 대출을 제공합니다. 또한 전 세계로 돈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산업의 이동 창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어떤 전통적인 금융 서비스는 이제 모든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그냥 뭐 은행에서 창구를 이용할 수도 있고 본점의 시스템과 연결이 돼서 뭐 어떤 자금의 흐름 같은 것들을 다 중앙에서 통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새로운 형태의 기술인 블록체인,
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제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디파이라는 어떤 응용 기술,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디파이는 그 탈중앙화된 금융, 그러니까 과거에 중앙화된 금융을 이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된 개념인데, 이 탈중앙화된 금융을 위해서는 바로 필요한 핵심적인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기술 자체가 distributed ledger, 그러니까 분산 원장이라고 해서요. 그 기존의 어떤 중앙화된 서버에서 모든 거래를 저장하는 어떤 그 통제된 어떤 그런 중앙화된 시스템이 아닌 바로 분산 원장, distributed ledger, 그러니까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여한 모든 참여자들이 동일한 거래 내역을 가지고 거래 내역을 검증하는 기술인 바로 블록체인을 통해서 공유 데이터 저장 기술을 통해서 금융기관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이 디파이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의 금융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도대체 문제점이 무엇인가? 문제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제 하나하나 좀 더 깊숙이 알아볼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금융 시스템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이제 저희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금융 서비스 중에 하나는 바로 송금, 그러니까 자금을 이체하는, 그러니까 A라는 계좌에서 B라는 계좌에 돈을 보내고 또는 받는 그런 서비스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송금이 자체가 있어서 사용자의 관점에서는 뭐 A라는 계좌에서 B 계좌를 보낼 때 그냥 뭐 기존에 요즘에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기도 하고 또는 온라인 뱅킹 서비스를 이용을 하긴 하지만 이게 이 자체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함과 비효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떤 물품을 구매를 하거나 또는 대금을 결제를 할 때 돈을 지불을 해야 되죠.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 어떤 그 서비스의 대가를 지불을 하는데 이런 것을 보통 결제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 결제와 송금은 결국 자금의 이체, 자금의 이동을 의미를 합니다. 이런 자금의 이동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불편함과 비효율이 지금까지의 중앙화된 시스템에는 존재했다는 것을 먼저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리고 금융 서비스라는 것에 대한 접근성, 그러니까 접근성이라는 것은 바로 쉽게 다가갈 수 있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은행의 창구에 방문을 한다든지 또는 어플리케이션 앱을 이용해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계좌를 개설을 하고 그리고 또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부분들이 바로 접근성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계좌 개설하는 데 있어서 뭐 신분을 증명을 한다든지 또는 요즘 공인인증서 같은 것도 이용을 하고요. 또는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중에 대출받는 부분이죠. 대출받는 부분도 신용도를 체크를 하고 신용 한도를 받는 그런 모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어떤 분들에게는 크게 어려움이 없겠지만은 아직도 세계에는 많은 분들이 은행에 가는 접근성, 그러니까 은행 자체가 주변에 없다든지 또는 은행이 주변에 있다고 하더라도 뭐 개인적인 문제 또는 신분 증명의 한계 등으로 인해서 금융 서비스 자체를 이용하지 못하는 인구가 세계적으로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접근성이 낮다는 것은 바로 삶의 질이 낮다는 부분 또는 또 금융 서비스를 통해서 개인이 여러 가지 투자라든지 뭐 삶의 그 취업을 한다든지 또는 뭐 집을 구매를 한다든지 자동차를 구매를 한다든지 이런 모든 삶의 질이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존 금융 시스템의 문제점 중에 하나인 낮은 금융 서비스의 접근성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금융을 이용을 할 때 또 하나의 큰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성과 바로 불투명성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죠.
그리고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대부분 정보가 많지 않죠. 그런데 금융기관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거래 내역이라든지 내가 금융 서비스 이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금융기관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만들고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투명성 부분도 상당히 낮은 것이 현실인데요. 이런 어떤 기존 금융 시스템의 문제점 중에 하나인 정보의 비대칭성과 불투명성도 이제 기존 금융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점이었습니다. 이렇게 결제 송금의 불편한 비효율성, 그리고 낮은 금융 서비스 접근성, 그리고 정보의 비대칭과 불투명성, 이런 부분들이 기존의 금융 시스템의 문제점입니다. 이 세 가지의 문제점은 어떻게 보면 디파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데요. 다음 시간에 하나하나씩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오늘은 디파이 첫 번째 시간으로 탈중앙화된 금융, 그러니까 Decentralized Finance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시간 첫 번째 시간은 디파이가 무엇인지 정의에 대한 관점에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탈중앙화된 금융은 바로 기존 금융 시스템을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 생긴 개념이다. 그리고 아직까지 발전하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좀 더 기술적으로 개발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가장 기반 기술은 바로 블록체인, 그러니까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 그러니까 중앙화된 금융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블록체인을 이용한 분산 원장 기술, 데이터 저장 기술을 활용해서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 문제점, 여러 가지 불편함, 비효율성, 낮은 접근성, 정보 비대칭, 불투명성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에서 나온 것이 바로 디파이다라는 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기존 금융 시스템의 문제점, 제가 소개했던 이 세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알아보고요. 그리고 디파이가 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수고 대단히 많으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 디파이 두 번째 시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